진단을 배포하였고 지자체별로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등 고위험군을 찾아내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루 동안 서울에서 환자 6명이 늘었는데 대구에선 307명이 늘었습니다. 한 분이 추가로 세상을 떠났는데 대구의 74살 신천지 교인입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이재갑 교수 그리고 KBS의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연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 기자, 지금 대구에서 확진받고 입원 못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통계가 나옵니까? 지금 대구에서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죠. 네. 일단 오늘 대구시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1,017명, 대구 확진자가 1,017명인데요. 네. 어저께까지 입원 환자가 447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100여 명을 갖다 입원 조치한다고 발표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한 547명 정도가 오늘 입원을 하게 되면 네. 나머지 한 470명 정도가 지금 입원 대기, 그러니까 집에서 입원을 갖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병상 확보를 위해서 공공의료원 중심으로 해서 병상을 빼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보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환자가 너무 급증하니까 지금 하루 이틀씩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병상을 확보하는 그 숫자가 너무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는 이제 대구에서 549병상을 더 추가를 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또 한 1,000병상까지는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절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300명씩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는 네. 병상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다가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국군 대구병원에 한 300병상 정도로 갖다가 긴급하게 지금 공사를 네. 해서 지금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교수님, 환자들 지금 직접 진료하고 계시는 중앙임상의학회 어제도 발표를 제가 봤는데 그 발표 중에 그 위원장님이 건강한 경증의 확진자는 집에서 진료받게 쉬면서 약 먹으면 된다. 집에서 진료받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뭐 환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중증도를 따져서 경증 환자만은 그렇게 하는 방법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병실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은 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게 좋은데 일단은 네. 1인 1실을 고집할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확진자들끼리 같은 병실을 2~3명이나 3~4명 같이 쓸 수 있게 하더라도 의료진이 네. 있는 곳에서 있는 게 좀 더 안전할 수는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병실 활용을 좀 더 잘해보도록 하고 또 일부 이제 공무원 시설이나 이런 숙박이 가능한 시설들도 환자를 받는 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네. 그런 방법들 의료진을 파견해서 그런 데서 환자를 받는 것까지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병상 확보가 1인실 확보가 쉽지 않다면 2~3명의 확진자가 같이 한 방에서 진료받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죠. 왜냐하면 같이 다 확진된 분들이 계시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분들 이제 마스크 쓰게 하고 또 네. 의료진들이 잘 방문해서 치료를 잘 해준다면 그런 방식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확진자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오전 집계가 334명, 네, 334명 늘었어요. 오전 집계 치고는 많이 늘었습니다. 네, 오늘 뭐 상당수 많이 늘었는데 결국 지금 확진자가 보시듯이 1,595명입니다. 그리고 사망도 1명 늘어서 13명이고요. 이 숫자 또한 지금 오늘 전체 숫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5시에 다시 한번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네, 오후 집계가 또 나오죠. 오후 집계가 또 나오게 되면 오늘 확진자 수는 상당수 더 많이 늘 것으로 지금 전망됩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 진행 중인 사람도 지금 21,000명이 넘어가니까요. 네. 지금 여기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저희 이야기는 자세히 했는데 하여튼 검사는 저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말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많이 한 만큼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러긴 합니다. 특히 지금 신천지에 증상 있는 분들을 1,000여 명 이상을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뭐 80%가 진단됐다고 하면 거의 800여 명 이상이 거기서 확진자가 나온 거기 때문에요. 일단 그 외에도 이제 서울이나 경기 지역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도 이제 집단 감염 사례와 관련돼 있는 분들을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지도로 볼까요? 저 지역별 확진자 수를 좀 보겠습니다. 박 기자, 서울이 6명 늘어나는데
대구가 대구가 300명씩 늘어납니다. 경북은 어제부터 조금 예, 조금 줄기는 했죠. 확진자 그래도 증가세가 좀 묶이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대구 말고도 경북도 확진자 수로만 보면은 지금 전체 숫자가 321명입니다. 지금 네. 전체 저게 총 합이 아니라 오늘 추가된 그렇습니다. 숫자만이라서. 그렇지만 경북 지역은 어제 오늘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울하고 비교해서 대구 왜 이렇게 오늘 확진자가 많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앞서 얘기했듯이 검사 건수가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이 몰려 있는 것이 지금 주된 원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좀 더 많이 나온다. 이걸 네.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해석의 또 영역이긴 하지만 조금 더 위험도가 높은 어떤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더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서 유증상자를 갖다가 더 먼저 확인을 해서 네. 순차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더 많은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요. 실제로 만약 이 환자들을 전수조사하지 않고 진짜 증상이 있어서 진짜 우리가 1339에 연락을 하고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기까지 오는 분들만 하면 했다고 한다면 네. 훨씬 더 이 찾아내는 속도가 훨씬 더 더뎠을 것이고 네. 훨씬 더 증가 속도도 더 완만하게 더 늦게 그리고 시간은 더 길게 가져가면서 더 많은 숫자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나 이탈리아처럼 우리처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검사 수는 우리가 10배, 20배씩 하고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네. 대구 지역에 의료 인력 지원받고 있죠. 사흘째죠, 정부가.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에서 지금 계속 지원을 받고는 있는데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행정직 등 지금 490명이 자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전국 각지에서 대구 일이 남 일 같지 않게 네. 본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지원해주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의료적 지원이 더 절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당국, 방역당국은 네. 계속 지금 지원자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문 대통령도 재정적인 행정적 지원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오늘 일부 그 재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겠다 방안이 나왔거든요. 예, 오늘 네.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오전 브리핑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군인이나 공보위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만약에 파견 지원 나온 분들은 네. 위험 보상 수단을 갖다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의사에게는 한 12만 원 정도, 그리고 간호사에게는 한 7만 원 정도 해당되는 네. 액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인력,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렇게 지원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메르스 당시 인건비에 준해서 이렇게 주겠다고 했는데 한 의사는 일당 한 45에서 한 55만 원 정도, 네. 그리고 간호사는 한 30만 원 정도. 위험수당 포함해서. 예, 그런 네. 것들 위험성이 포함됐는지는 그 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당시에 준해서 주겠지만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뭐 아끼지 않고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재정이라는 게 이런 데 써라고 있는 거죠. 사망자도 좀 보겠습니다. 한 명 추가돼서 13명. 74살에 저 밑에 보시면 됩니다. 13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74살의 남성이시고 중요한 부분이 일단 신장 이식을 오래전에 하셨던 분이고 그 신장이식을 오래전에 하셨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면역 억제제를 계속 쓰고 있으셨을 거기 때문에 네. 아마 감염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전히 그러니까 중증의 기저질환을 앓고 계시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이 13번째 사망자가 됐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입원 대기 중입니다. 그러니까 병실에 부족해서 기다리다가 오늘 정은경 본부장은 기자들이 그러니까 사망할 정도의 중환 환자는 우선 입원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네. 정은경 본부장이 우선 입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자료는 없다 이렇게 답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환자 수가 너무 갑자기 진단되면서 그 개별 환자에 대한 상황 파악이 조금 더뎠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업무들을 사실 지방의료본부 많이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환자들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이제 국립의료원 안에 네. 이제 응급센터에서 아마 담당을 시작한 것 같은데 이미 그 확진된 환자의 정보가 응급센터, 그러니까 NMC에 구성되어 있는 그 응급의료센터 쪽으로 연결이 돼야 이제 이런 그 환자들을 분류하는 작업들이 되는데 아마 너무 많은 환자가 이제 진단되면서 그런 과정이 좀 더뎌졌던 게 아닌가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오늘 대구시에서는 이 13번째 환자에 대한 사망 소식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정보들 더 많이 줬습니다. 실제로 74세시고요. 신천지 대구 교인의 명단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동 검체 채취반, 그러니까 이동 검진팀이 아예 집에 가서 그러니까 23일 날
직접 검체를 채취를 한 겁니다. 네. 그때 환자분은 유증상자로 분류가 돼 있었고요. 발열은 2월 20일부터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열 외에는 다른 증상은 없었고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23일 날 검사를 했던 게 25일 날 양성 확진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서 하루에 2번 이제 체온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분의 같은 경우는 이제 발열만 계속 있었고 네. 다른 증상들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4, 25, 26일 발열만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이죠. 오늘 7시 29분에 갑자기 호흡곤란을 갖다가 네. 호소하면서 신고를 갖다가 했고 그러면서 영남대 의료원으로 구급차가 이송하는 과정 중에 심정지가 왔고 네. 그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숨지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정말 입원을 대기 중에 있었던 그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저께 중앙임상위에서 우리가 앞으로 중증과 경증을 나눠서 환자를 관리해야 되겠다는 얘기들을 어저께 했습니다. 네. 어저께 그 소식들 접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코로나19를 확진받았는데 경증인 분들은 자가격리를 치료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정부에 제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발열만 있었고 한데 경증이라고 만약에 분류가 된다면 갑자기 이런 위급 상황이 나왔을 때 대처가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안타까운 이 소식이지만 이분의 사례는 앞으로 향후 그 방역이 아니라 이 피해 최소화의 전략으로 갈 때 좀 국가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신중하게 네.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신천지 교인이고 우리 방역망이 작동한 거잖아요. 찾아내서 검사해서 확인해서 여기까지 잘 됐고요, 그죠? 근데 70대고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입원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 기자 지적한 것처럼 우리 시스템이 물론 더 봐야겠는데요. 네, 뭐 간단한 발열만 있었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증상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게요. 지금 사망자들에 해당된 대남병원 환자들도 그렇지만 환자들이 이송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호흡곤란 조금 있는 수준 정도고. 그러다 갑자기 폐렴이 심해진다는 게 중앙임상의학회의 맞습니다. 진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악화가 급속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환자의 증상만으로 이제 환자를 이제 트리아지하면 안 되고요. 네. 일단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라든지 면역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런 상태가 안 좋은 환자는 우선 입원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환자의 병력 청취나 이런 기록들이 제대로 남아야 되고 그게 환자를 이제 중증도를 구분하는 쪽에 잘 전달이 돼서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빨리 입원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고 현재 가장 시급한 상태입니다. 네. 폐렴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환자도 있고 또 어제 나온 걸 제가 보도를 보니까 중한 폐렴인데 본인이 의식 못할 수도 있다. 이 바이러스가요. 그런 경우가 보통 그렇습니까? 이번에 이제 입원한 환자 중에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고 그냥 열만 나고 그랬던 환자인데 입원해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벌써 이미 폐 전체가 네. 하얗게 변해 있는 분들도 사실 몇 명이 보고가 됐는데 그분들은 다행히 젊은 분들이어서 잘 회복이 됐긴 됐지만 이게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이제 면역 억제제 같은 걸 써서 면역이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엑스레이 찍어도 폐렴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나빠지기 시작하면 급격히 하루 이틀 내에 확 나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기저질환 또는 면역 억제제 약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먼저 사전 조사를 해서 이분들을 먼저 입원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구 중계차 연결해서 그 부분 박 기자가 설명했지만 이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민 기자 나와 있습니까? 오늘 추가 사망한 그 70대 입원실을 기다리다가 집에서 대기 상태로 병원으로 옮기다가 숨졌는데 자세히 전해주시면요. 네, 오늘 환자는요 74살 남성 확진자로 병실 부족 탓에 자가격리 중이던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는 오늘 오전 6시 50분쯤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숨졌다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병상 부족에 따른 사망자가 처음 발생하면서 대구시는 다시 한번 정부에 적극적인 병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완치된 환자도 어제에 이어 한 명 더 나왔습니다. 51번째 확진자로 60살 여성인데요.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대구 동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완치돼 오늘 퇴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 경북에선 오늘 31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307명이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일별 집계로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오늘 대구의 추가 확진자 수가 이렇게 급증한 것은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대구 지역 누적 확진자 1,017명 가운데 60% 이상이 신천지 교회 관련 확진자입니다. 현재 신천지 교회 신도 8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확진자 수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도 지역 내 신천지 신도 4천여 명의 명단을 입수해 이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신도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경찰과 협력해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도 대남병원에 남아있는 환자 전원은 내일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대구에서 이재민 기자였습니다. 검사 관련해서요. 신천지 신도라고 속이고 검사 받은 사람이 구속되기도 했군요. 교수님, 그 긴급 아주 간단하게 즉석에서 코로나19를 검사할 수 있는 키트가 개발됐다. 긴급 사용을 신청했다는데. 근데 이제 긴급 사용 그러니까 신속 검사 키트라고 보통 얘기를 네. 하는데요. 이건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보통 만들어지는 키트인데 이게 지금 사실 표준 항원과 표준 항체가 이제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회사에서 막 자체적으로 그거를 구해서 아마 만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신속 검사 키트의 방법 자체, 이걸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하는 방법 자체는 이제 민감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PCR보다는 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검사가 음성이라고 했다고 해서 정말 음성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필드 테스트라고 해서 실제로 환자에게 적용을 해서 이게 정말 유효성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 보고 나서 보통 허가를 해주는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고민이 되는 방법이고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이제 그 유효성 평가를 충분히 하고 나서 해야 돼서 당장 사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업체 쪽에서는 한 85% 정확도다. 근데 당장 도입되기는 쉽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85% 하더라도 95%의 민감도를 가진 PCR 방법들에 비해서 10%가 떨어지는데 네. 거기서 음성이라고 안심하다가 뭐 자가격리를 네. 해제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간혹 뭐 많지는 않지만 음성 판정 받고도 지금 2번 판정 받고도 양성 나온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럼 물론 검사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 병증이 이 바이러스가 이게 아직 확인 안 됐다고 하더군요. 예, 진행 상황이어서 그럴 수는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우한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데리고 온 우리 국민들하고 그 가족들 오늘 국방 어학원 퇴소했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우한에서 3차 귀국자들이 2주 격리를 마치고 오늘 국방어학원을 퇴소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로써 우한에서 오신 전세기를 타고 오신 교민들은 다 이렇게 퇴소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 만약 오늘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으면 또 환영이나 환송 행사도 이렇게 가시는 걸 환송 행사도 크게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마 이것도 많이 축소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지금 다들 본인의 집으로 다 이렇게 본인이 다 연고지로 다 돌아가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단 감염, 의료 감염 보겠습니다. 대남병원 말고 교수님, 서울 은평병원에서 벌써 확진자가 12명입니다. 서울이고, 서울 은평 성모병원이죠. 네.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여기 예. 갔다가 온 적이 있느냐라고 네. 긴급 문자가 저한테도 계속 오더라고요. 서울 시민들에게 아마 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병원 내 감염이라든지 집단 감염, 청도 대남병원처럼 가장 우려되는 곳이 있다면요. 일단 은평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접촉자와 비접촉자가 구분이 돼서 이미 다 1인실 또는 뭐 1, 2인실로 다 이제 구분이 돼서 이미 격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는 사람은 이미 환자가 발생했던 시점에서 노출된 분들이 일부 발생을 하고 있고 일부 퇴원 환자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문자를 통해서 혹시라도 퇴원한 분 또는 간병인 또는 이제 면회객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문자를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은평 성모를 그 기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2월 아마 1일인가로 기억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최근까지 방문하신 분들은 이제 호흡기 증상 발열 있으면 선별을 줘서 방문하시도록 네. 이제 해야 되고요. 사실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여러 요양병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환자가 발생하는 그렇죠. 네. 특히 직원들이 감염되면서 일단 그 안에 있는 환자한테 전파될 만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 요양병원에 안에 계신 분들이 병원에 상당히 오래 계신 분들이고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대부분 누워서만 생활하시는 아주 취약한 그런 환자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요양병원에 발생했을 경우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입원이 가능한 시설로 옮겨서 환자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단 감염 관련해서 명성교회의 그 부목사였던가요? 네. 네, 맞습니다. 청도를 갔다 와서 감염됐었고 오늘 보면
MB 이명박 전 대통령 다니던 소망교회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천주교는 오늘부터 거의 모든 교구에서 미사를 네, 맞습니다. 중단했단 말이에요. 네. 네. 교회는 상당수 교회가 천주교는 확진자도 없습니다. 네. 혹시나 해서 미사를 중단했는데 확진자 나온 교회들도 대부분 예배를 계속 봅니다. 이건 어떤 차이인가요? 물론 뭐 거기 그 종교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예, 일단 종교가 갖는 특성과 조직의 구조에 따른 영향이 있겠죠. 일단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주교회에서 중앙에서 결정이 되면 네. 나머지 각 지역에서 다 정한 바를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그래서 천주교에서 236년 역사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미사가 중단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각 교회는 이제 뭐 장로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다 그 교회 또 지파가 다 다르고 또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또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확진자가 나온 부산에 있는 온천교회나 지금 일부 그 확진자가 나온 교회들은 지금 다 온라인 예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도 일부 계속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된다는 문자를 온천교회 이런 데는 닫았군요. 일단.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울산대병원에선 의사가 양성 판정이 나왔고요. 의료진 감염인 거죠? 울산대병원은. 네, 일단 의료진 감염이 그러니까 뭐 내부에서 감염될 수도 있고 네. 외부에서도 감염될 수 있는데 의료진 감염의 파급력은 그 환자를 의료진이 환자를 보기 때문에 그 네. 환자들이 다 이제 접촉자 분류가 다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 감염에 대한 네. 감시를 정말 병원 안에서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병원의 의료진들,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도 대부분 병원에 이제 그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병원에서는 간호사라든지 네. 또는 뭐 편의점에 뭐 직원이 감염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열 감시라고 보통 하죠. 그러니까 근무 시작하기 전에 꼭 열을 체크해서 열이 있는 직원들 일단 근무 배제를 시킨다든지 네. 호흡기 증상 있는 분들도 근무 배제를 시킨다든지 이런 직원에 대한 그런 감시 체계를 만들고 그런 부분에서 근무 배제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제 근무자를 통해서 병원 내 이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네.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그 증세가 본격화되기 전에도 감염력이 세니까 참 그런 부분이 네, 정말 그 부분이 제일 어렵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전파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청도 대남병원으로 다시 가서요. 환자분들 중환 분들은 계속 빼내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격리를 하고 결국 예. 남아 있는 분들 한 80여 명? 아니죠, 다 빼내기로? 예, 다 60여 명이었습니다. 60여 명. 어저께 네. 또 이송된 분들이 있었고요. 어저께 국립중앙의료원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 인력들이 가서 네. 현장에 대한 상황 판단을 했고 결국 이분들을 갖다가 다 옮겨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고 오늘 지금 현재 거기 60여 명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네. 지금 순차적으로 한 10여 명씩 각 다른 그 이송 이제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여러 곳으로 지금 이송하고 있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중앙임상의학회 어제 발표하셨던 아마 그 정신건강의사분 전문의가 현장 가서 촬영한 사진들 나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저렇게 온돌 바닥에서 생활하시고 보통 뭐 10년, 20년씩 정신병원에 갇혀서 지내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정신 폐쇄병동 중에서도 사람들이 어저께 이제 발표하신 그 교수님도 네. 이 정신과의 폐쇄병동 하면 다 저런 모습일까봐 지금 저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까봐 네. 각인될까봐 그것들을 우려하시더라고요. 아주 저기는 열악한 편에 든다 상황의 어떤 폐쇄병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 다 환자 네. 전원이 다 감염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교수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소희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정신병동이라는 데가 그 투신 자살 같은 거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 환기 자체가 잘 안 되고 공동생활 공간에서 24시간 같이 생활하면서 밥 먹고 또 그룹 치료 프로그램이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밀접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과 증상 그 특성상 표현이 잘 안 되고 또 신체 질환과 혼돈이 많아가지고 감염 같은 게 있을 때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자체가 좀 어려운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뭐 물건 같은 거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그걸로 자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샴푸나 이런 걸 관리해야 돼서 개별 화장실이나 목욕실이 없고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알코올제 같은 경우에도 마실 수가 있어가지고 병실 입구나 개인 침상별로 비치가 어려운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손 소독제도 놓기가
혹시 마실까봐 네. 중환 정신질환 분들 격리돼 있는 분들은 마스크 쓰세요, 뭐 컵 같은 거 같이 쓰면 안 돼요 해도 잘 전달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정말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방문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환자 이제 중증도 나눠서 분류하는 작업을 이제 현재 파견된 의사랑 같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제 그 병동에서 근무하던 의료진들이 이미 자가격리 상태로 이제 빠져나온 상태였고, 그래서 거의 한 이틀 정도는 혈압도 좀 잘 안 재고 뭐 체온도 잘 안 재지는 상황이었었고, 그다음에 환자들이 이제 그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이 숫자 확 줄어드니까 그 사이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띠라고 하거든요. 보통 손목에 걸어오는데 그것까지 다 뜯어가지고 환자 이름조차도 확인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그래서 환자를 이제 구분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자 이송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파견되신 분들이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전체 환자 다 구분하고 중증도 다 구분하고 이래서 지금 그때부터 이제 환자들이 이송되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이송이 마무리 작업이 돼 있는 것으로 생각 좀 보입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분들이기 때문에 뭐 의료진 뭐 마스크를 벗긴다든지 맞아요. 돌발 상황은 얼마든지 가능한 곳인데 정말 어쨌든 다 이제 빼내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요양병원이라든지 저렇게 집단 격리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분들 병원이라든지 이런 전수조사 계획이 잡혀 있던 거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검토 중이라고.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오늘도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숫자나 이런 파악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좀 잠깐 보겠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오늘 대구를 직접 찾아왔는데 영상 준비가 됐으면 먼저 볼까요? 네. 황교안 대표가 여기는 대구 동산병원입니다. 네, 확진자들이 있는 곳이고요. 네,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고요. 환자 수에 비해서 병상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동산병원에서 병상을 많이 확보해도 환자가 워낙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또 뭐 내일 대통령을 또 만나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들과 방역팀을 직접 만나서 격려했고요. 여기는 대구의 유명한 서문시장입니다. 네, 네. 거의 뭐 철시한 상황이라서 시장 상인이신가요? 시민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근무하는 근무하는. 뭐 힘들고 어려실 텐데 힘내십시오. 자, 보세요.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정말 전통 있는 시장인데 실은 뭐 지난번에 화재에 이어서 또 이런 어려움도 생기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침 저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 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네. 1주년이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만은 저의 시계에는 이 망가져가는 나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관한 시안만 있습니다. 오늘은 오면서 보니까 거리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런 도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제 대구 현장을 찾았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는 지금 아예 대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황교안 대표가 대구를 찾았어요. 네. 예, 맞습니다. 오늘 일정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대구를 방문해서 지금 갔다 왔던 소식들 이렇게 전해줬는데요. 지금 일단은 대구 지역의 민심 이런 동향들을 지금 다들 주시하고 있고, 그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 병상 확보나 지금 그쪽에 모든 뭐 행사도 다 지금 취소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문시장 방문 이후에는 대구시청을 방문했군요. 네, 자 어제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복지부 장관 불러서 특히 논쟁이 되고 있는 지금이라도 중국인들을 전부 막을 것이냐,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전부 막을 것이냐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직접 보겠습니다. 중국이라는 고위험 지역의 입국자가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막아야지. 애초부터 장관께서는. 의원님,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뭘 다 했어요, 뭘. 왜 그런데 다 했는데 이런 결과 생깁니까? 또 신천지 교회입니까? 대구 시민입니까?
이 숙주는요, 박쥐도 아니고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 밑에 있는데 여러분들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 한국인은 그럼 격리 수용을 해야죠. 하루에 2,000명씩 들어오는 한국인을 어떻게 다 격리 수용을 합니까? 이 바이러스의 특성 자체가 검역에도 걸러지지 않는 열도 없고 기침도 없는 우리 한국인들이 중국에 갔다 들어오면서 감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정치적 논쟁을 떠나서 이제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막자.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뭐 막냐 마냐의 문제를 떠나서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국회 상황도 대책을 논의하러 모인 장소에서 저렇게 굳이 공방을 벌일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 공방을 벌일 시간에 대책을 더 강구하고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도와주면 되겠습니다라고 오히려 복지부 장관에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감염병을 보는 전문가고 저도 지금 확진 환자를 보고 있는 의사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렇게 방해만 하고 사는데 뭐하루 국회의원을 하면서 굳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괴롭게 하고 방역하고 있는 사람들 계속 부담스럽게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계속 다니면서 여기저기 지원책 마련해야 되는데 불러대고 저렇게 화만 내고 있으면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갈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건 어떻습니까? 박능훈 복지부 장관이 우리가 이제 31번째 그 신천지 교도 때 이후에 이제 그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네. 그 이후로 중국에서 들어와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건 사실입니까? 그건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은 네. 사실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도 좀 잘못하신 게 맞아요. 아무리 흥분하셨다고 해도 저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뭔가 한국인이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얘기들. 복지부 장관이. 네, 복지부 장관도 흥분하셔서 뭐 대답이 저렇게 된 것 같기는 한데. 가장 큰 원인은 네.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 좀 흥분된 상태였고 바꿔 말하면 통계적으로 보면 확진자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인이 아니고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국민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였죠. 그리고 사실은 그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 입국을 잘못 막았다가 한국인들이 국내 들어오는 것까지 막아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 국내 국민들의 안전이 중국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측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 때문에도 결정을 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는 설명이 없이 그냥 한국 사람이 들어오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간 설명 없이 갑자기 흥분하시면서 대답을 하시면서 네. 이게 무슨 우리가 꼭 뭔가 이 대란을 만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거는 사실 많이 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사실 이 바이러스, 이 감염병에 있어서 누구 탓을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초의 그러니까 지표 환자라고 하죠. 그 지표 환자가 들어와서 그 사람 때문에 이 지역이 다 감염이 됐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때문에 혐오하고 편견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한폐렴이라는 제일 처음에 그 질병에 대한 병명에 대한 논쟁도 그랬고요. 결국 감염병이 이게 사실은 바이러스가 원인인 거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결국 전파되는 게 사람이 잘못해서 전파되는 게 아닌데 결국 감염원이 들어왔던 그 처음에 지표 환자나 그 사람의 어떤 지역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뭐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그걸 혐오하거나 차별하거나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 어떤 시민의식을 좀 가지고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가비원 의원이 장관에게 숙주라는 표현을 써요. 그 밑에 있는 여러분들. 방역 당국에 있는 분들한테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네. 지금은 책임을 논할 시간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책임을 논할 시간도 없고요. 지금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자체가 지금 방역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사실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잠도 못 자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저러고 있는지 정말 답답해서 사실 말을 못 하겠는데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지역 전파 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중앙임상위원회 오명돈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3번 환자가 강남 모 음식점에서 친구 만나서 저녁 식사 1시간 반인가요? 그게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갑자기 환자 숫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게 특정 교회 모임과 관련이 돼 있고 그게 지금 거의 지금 최근에
발견되는 환자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사회 내지는 전국 확산 뭐 이 시점이 그거냐 아니냐 그건 제가 판단은 못하겠지만 지금 소개드린 그런 환자의 감염은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일상 활동하면서 일어난 감염입니다. 그러면 그게 숫자는 적지만 이미 그 시점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까지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교수님? 일단 지역사회 감염이 가능한 거는 이미 다 확인됐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그 오명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차, 4차 감염까지 나왔죠. 네, 그러니까 네.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특성을 이미 저희가 사실 저런 수준 정도인지조차도 중국에 정보를 잘 안 줬었거든요. 근데 3번, 6번으로 넘어가면서 그 환자들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용이하겠구나를 깨달았고 사실 그 시점에서 그래서 전문가들이 앞으로 지역사회 감염 준비를 위한 단계들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한테도 계속 건의를 했고 정부에서 나름 여러 위원회들을 만들어서 준비를 사실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우리한테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왔던 거는 특정 종교 집단에서의 갑자기 급작스러운 발병이 생기면서 늘어난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소위 말해서 한 주 빨리 이 상황이 벌어진 것 때문에 많은 준비가 조금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맞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이미 1, 2주 빨리 발생한 부분들을 메꾸려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에 대한 이미 준비됐던 것들이 실행되는 데 있어서 한 단계, 한 템포 더 빨리 움직여야 지금 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확진 환자들을 빨리빨리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 입원하는 통해서 격리가 되는 단계를 위해서 선별진료소를 엄청난 숫자로 좀 확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갑자기 증가되는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 병상들을 계속 지금 늘리면서 지금 확대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상황을 일주일 내에 확실하게 대구에 있는 확진 환자들이 다 격리되거나 입원되게 하고 또 아직까지 지역사회에 있는 확진 환자들 대부분 다 진단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로 이번 일주일, 다음 주까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네. 대구 같은 다른 지역에 발생하는 걸 또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가 상당히 지금 정말 급하고 정말 모든 총력을 다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이라도 좀 이런 지원하는데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좀 동원돼서 네. 좀 최대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명동 교수님 인터뷰 어저께 저 부분을 좀 다룬 언론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저 인터뷰 내용을 쭉 보면서 저 지금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듣고 저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3번하고 세 번째 환자하고 6번째 환자가 발생한 건 지금보다 훨씬 더 한 2, 3주 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벌써 2, 3주 전에 지역사회 감염이 있었다는 거고 사실 저거의 해석은 뭐냐면 결국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방어보다 적어도 1주에서 2주 정도는 더 빨리 움직인다. 뭐 이렇게 좀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더군다나 저 지금 인터뷰는 다루지 않았지만 저 뒤에 3번 환자하고 6번 환자하고 이제 한일관에서 식사를 그렇습니다. 했지 네. 않습니까? 근데 6번째 환자분이 또 같이 교회에 갔습니다. 명륜교회에 가서 감염을 시킨 분이 그 앞자리에 앉았던 교인입니다. 네. 그 얘기를 어저께 그리고 또 하셨어요. 종로의 복지관에서 또 확산되죠. 네. 근데 교인이라면 보통 1시간 정도 바로 앞뒤 자리면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거지 마주 보는 건 네. 아니거든요. 그러면 네. 앞자리에 앉은 사람을 감염시켰다는 거는 상당히 이게 전파력이 높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지역사회 전파를 방증하는 것들이어가지고 지금도 더 빨리 제2의 대구나 제3의 대구나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지금 빨리 조치들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적 두 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특집 사사건건 한림대 이재갑 교수, KBS의 박강식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